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보장부터 해서 보상 및 의료 지원, 예. 보상 및 의료 지원 부분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 보장. 예. 직장 보장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요 두 단어죠. 휴무 불리한 처우. 예. 훈련에 참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그 기간을 휴무로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일을 한 걸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다음 불리한 처우도 뭐 훈련 갔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뭐 고과를 제대로 안 준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같이 겸해서 벌칙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직장 보장 관련된 내용은 우리 비상대비법뿐만 아니라 민방위 예비군법에도 있죠.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는데 벌칙이 다소 좀 차이가 있죠. 예, 벌칙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자, 민방위에서는 구류가 추가되죠. 구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민방위의 벌칙에는 모두 구류가 들어가죠. 예, 구류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예비군법은 예, 비상대비나 민방위 기본법보다 더 벌칙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좀 더 다른 법보다는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벌칙을 이렇게 해서 직장 보장 벌칙은 세 가지를 딱 해서 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이 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상 및 의료 지원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나네요. 중요한 내용이. 예. 비상대비법에서 보상을 해주는 분야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보상? 여기 밑에 있는 다섯 가지의 보상이 적용된다. 그래서 비상대비법에서 보상 적용되는 분야는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통합방위 사태 때 인력 참여나 참여했던 인력이나 또는 사용됐던 물자에 대해서 어떤 다치거나 손상이 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비축물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 이거는 기본이죠. 훈련에 참가했던 인원들이 또는 물자, 업체가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경우에 다섯 가지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조문을 읽을 때 보면 훈련 참가 피해 보상 이 부분에서 이 보상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 3번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십니다. 왜냐? 1번, 2번 조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준용한다고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이 적용돼서 나옵니다. 보상 부분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한다. 자, 다음은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도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보상을 또 해주죠.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에서는 이 보상되는 법 적용을 두 가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는 뭡니까?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유형 보상으로만 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아무래도 법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딱 두 가지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상대비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공상군경 다친 사람, 그다음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순직군경 유족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예,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친 사람에 대해서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딱. 예,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국가가 반드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꼭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다는 거. 유일하게. 그래서 강제 조항을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다른 민방위나 재난법은 치료비를 마찬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적용하는데
비상대비법만 강제 조항으로 꼭 지원하라고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비군법의 치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없죠. 모두 다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까?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뭐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서 뭐 도와줄 일은 예비군법에서는 없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훈련 실시 기관장이 하는 역할이 비상대비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훈련 실시 기관장이 그 훈련 현장에서 있으니까 어떤 다치거나 사망자가 생기면 자기 상급자인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또한 다친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의료시설을 지정해갖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상자 발생 시 의료시설 지정을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죠. 훈련 실시기관장이 하는 역할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다른 법과도 비교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는 유형이 제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비상대비법은 보상되는 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죠. 근데 민방위법은 그보다 좀 더 전시에 어떤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비상대비법은 왜냐? 비상대비법은 전시가 없죠. 비상대비법은 뭡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뭐 훈련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시에 어떤 보상 대상자만 있지 전시에 어떤 임무 수행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 예. 근데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방위에 참여했다가 다친 사람들은 이렇게 전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전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예비군법은 그보다 좀 더 두 가지가 더 추가됐죠? 뭡니까? 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라는 거. 자, 재난법은 의상자, 의사자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거. 예, 민방위나 예비군은 재휴업 보상금을 다 주는데 우리 비상대비법에서는 보상금 주는 규정은 따로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비상대비법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냐? 조문에 보상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없습니다. 자, 재난안전법에서는 그냥 보상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 재휴업 보상금을 다 아우르는 그런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실비. 야, 훈련에 참가했던 인원들 실비 네 가지가 있죠. 야, 네 가지는 참가자한테 꼭 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훈련별로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훈련 유형 중에서 꼭 받아야 할 돈은 뭡니까? 식비죠. 식비는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동시관리 훈련은 식비는 꼭 받고 나머지는 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2일 동안에 한 동시관리 훈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며칠 하는 동시관리 훈련이라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동시관리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이 세 가지는 다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거나 실질적으로 동시관리 훈련은 며칠 한다? 하루밖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며칠 동안 하는 동시관리 훈련이라고 나온 적은 없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문제에 3일 동안 하는 동시관리 훈련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식비, 아니, 숙박료, 교통비, 임금 상당액은 안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임금 상당액은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죠. 자기들이 각 개인별로 어떤 학력이나 뭐 하고 있는 일, 뭐 기존에 받고 있는 보수 등을 고려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다 틀리겠죠. 자, 1년에 참가했던 물자들에 대해서 그냥 생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사용되었다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사용료를 준다라는 거. 자, 사용료 주는 기준은 훈련이 끝난 그 당시에 과세 표준율, 세금 매기는 뭐 그런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은 이런데 전기통신 사용료는 설비 사용료는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 전화요금표를 적용한다라는 거. 자, 과세 표준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 여기 두 가지 구분되는 거. 시가 적용하는 거, 그다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물자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문제 잘 나오죠. 근데 여기 시가 적용하는 요 물자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 없는 어떤 물자에 대해서 뭐 시가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여기 지금 시가 적용하는 물자는 어떤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퀴즈.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비축 물자를 썼다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 앞에서 얘기했죠. 보상되는 거 세 가지 유형, 비축물자 사용도 보상 다섯 가지를 받을 수 있죠. 거기 보상 다섯 가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뭔가 그 기준일 있죠. 기준일. 뭐로부터 몇 년, 뭐로부터 뭐 며칠 이내 이런 기준일자. 기준일자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 보상 부분에서 기준일자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죠. 예. 보통 뭐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은 그 손실 입은 날로부터 기준을 한다라는 거. 손실 입은 날로부터. 나머지는 뭐다? 청구하는 것도 훈련 끝나고고 보상하는 기준 과세 표준율도 훈련이 끝난 그 당시 때 어, 보상 청구권만, 손실보상 청구권만 손실 입은 그날로부터 기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참가했던 물자에 대해서 손실을 입으면 보상을 해줘야겠죠. 어떤 보상? 재산상 손실 보상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물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 보상 청구할 때는, 네, 다이렉트로 자원관리 주관기관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 등이나 군부대장을 거쳐서 신청서를 내죠. 얘들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왜냐, 얘들이 어떻게 보면 훈련 실시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훈련을 통제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 신청 보상 청구는 이 사람들을 거쳐서 뭔가 확인을 받고 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상 청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거쳐서 신청이 가야 하고 재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청구를 하면 되죠.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숫자 30, 30, 30, 30. 숫자 꼭 기억하셔야죠. 이 숫자의 의미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이 뭐 3월 10일 날 끝났다. 그로부터 30일 이내면 30일이 언제까지인지, 30일 그 끝나는 기준 일자가 언제까지인지 실질적으로 날짜도 계산하면서 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이런 재산상의 손실 보상은 4대 법령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청구하는 날짜, 뭐 결정하는 날짜, 요 기준 일자들 있죠? 예, 요 일자들을 순서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비상대비법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거 30, 30, 30, 30이죠? 근데 민방위는 뭡니까? 30, 30입니다. 민방위는 두 개밖에 없죠? 30, 30. 왜냐? 민방위는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초 협의를 합니다. 협의요. 피해 입은 사람과 그 행위를 지시한 사람 간에 30일 이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의 제기, 재결이죠. 재심이라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소 이 청구 절차가 조금 차이점이 있죠. 비상대비법하고는. 그래서 30, 30입니다. 예비군법은 뭡니까? 30, 30, 60입니다. 비상대비법보다 한계가 빠졌죠. 왜냐? 예비군법은 특이하게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그 신청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 신청서 받고부터 해서 어떤 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대비법에서 요 첫 번째 요 항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재난안전법도 민방위 기본법과 동일하게 협의 재결하는 절차입니다. 며칠 며칠? 60, 180일. 예, 최초 60일 이내에 협의하고 180일 이내에 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하실 때 주로 30이 많으니까 30, 60, 180 이런 순으로 가니까 비상대비법에서 재난법까지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암기하시면 절대 이 기준 일자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30, 30, 30, 30, 30, 30, 30, 60. 여기서부터 60이죠. 그 다음 재난법은 다시 60, 180일. 이런 순으로 간다는 것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이 분야도 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기본이죠. 이 부분도. 자, 작년 하반기 문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상황형으로 이렇게 꾸미지는 않았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형 문제, 훈련과 같이 연계해서 상황형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만 가지고 딱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또 이거는 뭐, 돌고 도는 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또 상황형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부는 손실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그렇죠. 대통령령 해갖고 그 내용이,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있죠. 자, 국유 공유 재산은 보상하지 않죠. 나라, 그다음 지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서 거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피해 유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실, 멸실, 훼손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자, 1번 맞고 2번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 입은 날부터 3년간 기준일은 맞네요. 손실 입은 날부터 많은데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5년 동안 유효하죠.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자, 사용료 과세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 일자? 훈련이 끝난 당시 과세 표준율이죠. 훈련 끝난 당시입니다. 과세 표준율. 훈련은 시작할 때 아닙니다. 음,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아닙니다. 훈련이 끝난 당시 기준한다는 거. 전기통신 설비는 전화요금표를 기준한다 그랬죠. 과세 표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자, 훈련 실시 기간이 군부대인 경우, 훈련 실시 기간이 군부대인 경우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누구로 바뀝니까? 군부대니까 그 군부대에 관련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맞죠? 자, 멸실 훼손됐을 때 손실 입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보상 누가 해주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해주게 돼 있죠. 그런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래서 이 군부대인 경우 이런 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국방부 장관으로 해서 나오는 게 상황형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군부대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늘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거, 재산상 손실보상.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멸실 훼손됐을 때 손실보상해야 한다. 누가 해줘야 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두 번째, 보상 청구 절차입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그렇죠.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한테 송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30이죠. 그래서 비상대비법에서는 손실보상할 때 무조건 30자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60, 180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2번도 맞고 3번. 자, 이의 제기하는 절차죠. 이의 제기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죠. 그렇죠. 최초 보상금 청구해서 통지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금액이.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재심을 청구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자, 4번. 네, 손실보상 청구권이죠. 요거. 기준날, 손실 입은 날 맞고 3년 아니죠. 5년이죠. 방금 앞에서 나온 문제 또 나왔네요. 예, 지금 뭡니까? 이 문제는 24년 상반기죠. 24년 하반기에도 이 조문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3년짜리를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거의 매년 상반기에 나온 문제는 거의 연속성 있게 하반기에도 거의 나옵니다. 출제위원 한 명이 그대로 상하반기 문제를 다 내서 그런지 거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험 보신 분들은 상반기 문제 확실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약간 준 상황형 문제죠. 자, 업체가 A 업체입니다. 중점 업체죠. 거기에 종사하는 중점 인력 갑입니다. 그래서 동시관리 훈련을 3월 25일 날 하루 한다고 합니다. 보시죠. 문제 보면 동시관리 훈련은 다 하루 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자, 옳은 것은 자, 훈련에 참가한 갑한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죠. 식비는 꼭 주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식비는 강제 조항으로 꼭 줘야 한다는 거.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자, 갑이 같은 날에 예비군 훈련이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비군 훈련에 가야 한다는 거죠. 동시관리 훈련보다는. 이거는 훈련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동시관리 훈련과 예비군 훈련 누가 더 앞섭니까? 동시관리 훈련이 앞서죠. 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보다는 앞서죠. 그런데 동시관리 훈련보다는 예비군 훈련이 후순위다. 그래서 동시관리 훈련과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비상대비 훈련 두 가지를 예비군 훈련과 비교해서 이게 누가 앞이냐 뒤냐를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A의 장, 그러니까 이 중점 업체, 방송사 중점 업체의 장이죠. 장이 갑이 훈련에 갔다고 해서 휴무로 해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휴무로 처리하면 이 사람이 가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 받아도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한 걸로 쳐줘야죠.
근무일로 쳐줘야 합니다. 자, 4번. 자, 훈련으로 갑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손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까? 손실 입은 날로부터 기산하죠. 몇 년? 5년 동안. 이렇게. 입은 자를 안자로 바꿨습니다. 살짝. 아, 참. 이런 거 찾아, 여기 뭐, 그래도 여기 쉽게 나왔는데, 어떤 지문이 쭉 길게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한 단어 살짝 바꾸면 정말 찾아내기 힘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은 자, 훈련에 참가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유족에는 보험 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만 적용해서 보상한다. 뭔가 만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만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 조문이 이렇게 올바르게 표현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뭐다? 만자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자, 이것만 적용하지 않죠. 무슨 법도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법도 있죠. 두 가지를 다 적용하죠. 법에서 두 가지 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유공유 땅 하나면 나오면 보상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보상 안 하죠. 예. 자, 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된 경우에도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거죠. 보상을 누가 하냐?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어떤 경우? 세 가지죠. 유실, 멸실, 훼손. 멸실자가 없네요. 멸실도 적용되죠. 그런 상황이 돼도 국유 공유는 보상하지 않죠.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네요. 3번도 틀렸겠네요. 보면. 자, 보상 청구권은 손실 입은 날부터 기준날 맞고 3년? 아니죠. 5년이죠. 이 조문은 또 나왔네요. 거의 그러니까 비상대비법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롭게 문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늘 나왔던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비법, 민방위, 예비군법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해서 거의 뭐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냐? 범위가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4번도 틀렸죠? 동시간류 훈련 참가자한테는 이 네 가지를 지급 안 할 수 있다? 아니죠. 뭐가 빠져야 합니까? 식비는 꼭 줘야죠. 식비 빼고 나머지만 안 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훈련이든 식비는 꼭 준다라는 거, 예,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문제가, 이때 진짜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엄청 고민해서 낸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 어렵게 냈는데 또 이렇게 풀다 보면 쉽게 풀립니다. 왜냐, 여기 보기가 딱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딱 해놨습니다. 근데 이 보기를 살짝만 바꿨어도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동시관리 훈련에 대한 거죠. 위반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음, 자, 정부가 어떤 효율적을 위해서 판단되어서 갑작스럽게 훈련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A 광역시에 있는 업체 B 병원과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갑을병이네요. 갑을병 병원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해서 동시관리 훈련을 5월 14일 하루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관리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훈련 실시 명령 절차와 통지서 주는 절차, 근데 참가했던 사람이 다친 경우, 뭐 어떤 물자가 훼손된 경우, 그다음 손실보상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이때 훈련 실시 명령은 동시관리 훈련이니까 누가 누구 승인 받아야 합니까? 예. 물적 자원을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죠. 여기에 물적 자원은 뭐겠습니까? 병원이죠. 그래서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병원과 연관성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자, 총리 승인받아서 실시명령 발령하는 거. 맞죠? 자, 실시명령이 발령되자, 그 다음 이제 통지서 주는 겁니다. A광역시장은 인력과 물적 자원 통지서를 발급해서
자, 동시관리 훈련일 때는 인력과 물적 자원 통지서를 동시에 한꺼번에 발급을 하죠. 누가? 시도지사 등이. 광역시장은 시도지사 등에 포함이 되죠. 예. 5월 8일까지 병원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 통지서는 원래 동시관리 훈련은 누구한테 주게 있습니까?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줘야죠. 여기 업체장은 병원장 맞습니다. 언제까지? 7일 전까지. 훈련 언제 한다는 겁니까? 5월 14일 날 훈련한다는 거죠. 5월 14일이 훈련이면 언제까지 통지서를 줘야 합니까? 7일 전. 그러니까 14에서 8을 빼면 되죠. 8 빼면 며칠입니까? 5월 6일 24시까지 교부해 줘야죠. 그런데 5월 8일 날 준다 그러면 7일 이전이 아니죠. 7일 이내죠. 이내. 이내면 틀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갑자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훈련할 때는 뭡니까? 7일 이내에도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월 8일, 7일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자, 기억 맞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예, 니은이 맞죠? 예,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니을 안 봐도. 그런데 이 니은이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갑자기를 생각 안 하고 읽었다 그러면 무조건 니은은 틀렸다고 보실 겁니다. 예. 그럼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니은, 아, 이건 맞다고, 틀렸다고 보는 거죠. 예, 틀렸다고 보여서 3번에서 계속 답을 찾으실 겁니다. 예. 네, 어렵게 나는 문제죠. 그런데 리을까지 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이후, 정은 누굽니까? 앞에 나온 업체의 장이죠. 업체의 장이 인력 통지서를 2개 다 받은 다음에 인력 통지서는 인력 대상자들한테 줘야죠. 갑을정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4일 훈련에 종사했고, 그런데 병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어서 을한테 신고했다. 자, 을이 누굽니까? 간호사죠. 동료죠, 동료. 동료한테 신고를 합니까?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까? 인력 훈련이니까. 인력 훈련, 여기 통지서 교부권자한테 신고를 해야겠죠? 통지서 교부권자 누구 했습니까? 예, A 광역시장이 지금 통지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시장한테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겁니다. 디귿은 확실히 그러면 1번, 2번 제하고 디귿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아,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았을 겁니다. 니은까지만 보고 니은에서 틀렸다고 이렇게 3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왠지 디귿 딱 보면 디귿에서는 확실하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을 4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니은을 잘 모르는데도.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쉽게 됐는데 어렵게 보기를 좀 틀리게 했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훈련 실시일에 갑을은 훈련 참가했고 그런데 그 갖고 갔던 의료기기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훼손된 의료기기 보상받고자 정은 업체의장은 보상받기 위해서 6월 10일 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훈련이 끝나고 30일 이내죠. 5월 14일 훈련 하루니까 5월 15일부터 해서 30일 이내면 언제겠습니까? 네, 5월 달 며칠인지 6월 달까지 해서 며칠까지 가는지를 세물해 보셔야죠. 예. 근데 여기서 언뜻 봐도 5월 14일 날 했는데 6월 10일 날 제출했다 그러면 6월 그냥 어림잡아서도 한 6월 10일이나 9일쯤까지 30일인데 그 안에 아니 어림잡아서 6월 14일이나 13일까지 이렇게 30일 이내 될 것 같은데 6월 10일이라 했으니까 거의 뭐 맞죠? 30일 이내.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예, 30일 이내는 6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냈다고 하니까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굳이 30일 되는 날짜가 언제까지인가를 뭐 이렇게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예, 어림 잡아서 14와 10이니까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리을. 갑정은 식비를 받지 못했다. 아, 식비는 갑정이 뭡니까? 업체의장? 뭐, 업체의장도 훈련에 참석했는지는 없죠. 예. 근데 갑은 뭡니까? 훈련에 참가했죠. 예. 정한테는 뭐 식비를 안 준다 해도 되지만 갑한테는 반드시 줘야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여기에서 니은 니을이 아니라 니은 디귿 니을이라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을 예. 디귿과 리을은 확실하게 틀렸죠. 그런데 니은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이런 식의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보기가 나오면 상당히 고민되겠죠. 예. 그냥 이 갑자기를 잘 못 봤다 그러면 당연히 니은이 틀렸다고 봅니다. 5월 8일, 7일 이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보기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틀릴 겁니다. 예, 이 갑자기를 못 보게 되면. 자,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21년도에 나왔으니까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상황형 문제에서 갑자기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읽으면서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인력 갑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인력인데 이 친구가 뭐 다쳤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갑이 상위 등급 7급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공상군경으로 본다? 그렇죠. 비상대비법에서는 예, 1에서 7급까지는 예, 공상군경으로 보죠. 그래서 가능하죠. 자, 두 번째, 훈련 실시 기관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해서 갑이 의료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의료 지원 받게 누가 해준다? 훈련 실시 기관장이 맞죠. 근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네, 가능하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꼭 지원해 줘야 한다.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갑이 치료받고 완치돼 갖고 퇴원하다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보험보상 대상자 법률에 따라서 이런 유족으로 보상을 한다? 재부상 군경은 우리 비상대비법에 나오지 않죠. 예. 비상대비법에서 적용하는 그 보상 대상자는 누구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상군경과 예, 그다음 순직군경 유족밖에 없죠.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갑은 완치되고 감염병으로 사망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보상 대상자의 그 충족이 되는 겁니까? 적합한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완치가 아무래도 이 친구가 병원을 왜 갔습니까? 훈련하다가 다쳤으니까 갔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부상에서 이제 끝난 거니까 이런 사망은 훈련과는 상관없는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뭐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봤을 때는 이 원행위 자체가 뭔가 훈련 때문에 다쳐서 이 병원 갔다가 그로 인해서 사망한 거니까 예, 아무리 완치가 됐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4번도 맞죠? 네, 일일 초과하고 동시관리 훈련이 아닐 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네 가지 다 줘야죠.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음,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없죠.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련법 내용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예, 우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과 시행령 그 조문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 내용들도 예,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의료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뭐 지자체가 부담할 수도 있죠. 국가가 지자체 재정이 곤란한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거는 재정에 상관없이 그런 뭐 어떤 상황일 때 보조한다는 내용 없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예, 재정에 곤란한 그런 상황은 상관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1에서 7급 부상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서 보상한다. 그렇죠. 공상군경은 상위 등급이 몇 급에서 몇 급? 1에서 7급. 관련 법률. 네, 이게 중요하죠. 자, 3번. 틀렸죠. 사망자 유족이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등록 신청한 경우에 훈련 실시 기간장은 그 사람이 진짜 임무 수행하다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한다. 자, 신청 절차까지는 맞는데 그 확인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통보는 누가 해줘야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해야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 대 장관으로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통보를 해야지. 그 밑에 있는 실시기관장은 장관 밑이죠. 뭐 군부대장이나 뭐 그런 시도지사 격이죠. 그런 사람이 장관하고 다이렉트로 통보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거는 관련법에 그런 있는 내용이죠. 우리 국가유공자 법률 그 관련법 내용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 내용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한다는 거. 답은 4번이겠네요. 예, 그렇죠. 이의제기 30일. 기준 날짜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누구한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 있죠. 예. 네, 오늘은 보상 및 치료까지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